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이 좋으시구나. 원래 회복력이 엄청 빨라요. 길바닥에 내놔도 금방 살아나. 엄청 피곤하다가도 한 2, 30분 자고 나면 싹 살아나요. 와. 회복력을 내세우며 강철 체력을 자신했던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최근에는 회복할 틈도 없었던 듯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경주로 주요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에 손님 맞이까지, 또 어제는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강행군 여파일까요? 결국 오늘 소방관 격려 오찬 행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예,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목이 좀 잠긴 듯한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직접 감기 몸살이 걸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부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갔다라는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영 의원님, 평소에는 체력을 자랑하던 이 대통령인데 아무래도 에이펙 일정, 또 그전부터 말레이시아 순방도 있었고 그런 쭉 강행군 외교 일정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아마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일정을 소화하려고 했을 텐데 주변에서 말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정말 더 큰일 난다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환절기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날씨도 쌀쌀해졌지만 사실 아침, 점심, 저녁에 일교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해질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1박 2일로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죠. 에이펙에서의 정말 촌철살인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일반 정치인들이 사실은 수개월간 수행해야 되는,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정들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사실은 수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지 단순한 감기라도 더 하기도 질환으로 확산되는 걸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권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체력도 좋긴 한데요. 사실 정신력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빠른 일정을 소화하신 건데 잠시 멈춤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또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방금 이 캘린더로 달력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공개된 일정만 이 정도고요. 또 언론에서 또 알지 못하는 일정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일정을 소화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김영 의원님, 오늘 그래서 소방 공무원 격려 오찬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개된 일정을 취소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공개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약간 불안정을 줄 수도 있고 공직사회의 기강에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건강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알 수도 없고 알더라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어느 대통령이든 국정의 운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예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더반에서 평창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건강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실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계속 이바지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뭐 가혹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축제는 끝났고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고 간섭상에 타결됐다고 했지만 아직 협정문이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구심에 대한 불신의 씨앗은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일정에 복귀하셔서 한미 협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팩트시트라든지 이런 걸 내놓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 대응 부분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인데요. 보시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이유 중에 하나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이 목적 그리고 어제 보이콧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장동혁 대표는 이 지난 전당대회 때 이 윤어게인을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방향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의 밤에 실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휘를 해가지고 실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가 지금 완전히 이 군대 쿠데타로부터 찬탈당할 그 위협 속에서 사실상 반대의 지휘를 내리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을 지금 옹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어게인의 어떤 이 방향성과 지금 맞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이것의 보이콧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산 앞으로 한 달 동안 논의를 국회에서 치열하게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을 계속해서 보이콧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이 책정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아무것도 못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은 이게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쪽수라고 하죠.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 지지조차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방식의 이 지금 대항 방식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낳고요. 내부에서도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 여러 신문에서도 어제 야당의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이유로 보이콧을 한 것, 명분이 없다라는 비판적인 사설이 여러 실렸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뭐 소위 작전상 좋은 작전이었다고 보십니까? 뭐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게 있어요. 저런 상황에서 뭐 인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을 추천된 사람을 밤에 그것도 다음 날도 아니고요. 빨리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하셨죠. 근데 한 사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라 사실상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영장이 잇따를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면 손도 잡지 않겠다 얘기를 했고 껄핏하면 얘기했던 게 해산을 시키겠다. 위원정당 해산을 시키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협치라고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도 가져가고 예결위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여야 협치를 통해 가지고 민생 법안이 아니라 결국은 3층법을 통과시키는 게 1호였습니다. 결국 야당을 야당으로서의 어떤 상대로 대화 파트너로서 협치의 대상으로서 인정하느냐 앞에서는 웃고 그러시지만 결국은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걸 넘어서 나의 존재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집권 여당과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내겠지만 저희는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예. 자꾸 뭐 대선 불복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결국 재판이란 거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국민 여론이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64%가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25%만이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았지만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긴다는 게 결국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대선 불복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발화 주체가 아니라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오늘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발언 때문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라는 발언, 신희영 의원님 적절했다고 보세요?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국민의힘이나 잘하세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책임, 아직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지금 또 대통령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끌어내리겠다? 마지막 시정연설이라고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강성 지지층만 보면서 저런 멘트를 날리는지 여전히 국민의힘은 한계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어제의 상황을 보면서 언론사들이 사설에서는 사실 진보의 언론사들이 아닐 수도 있는 중도적인 그런 사설에서도 사실은 3년 만에 반복되는 정치 흑역사가 개탄스럽다라고 야당을 비판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의 발목 잡기, 구태의연한 이런 모습으로 비치지 밖에 않는다라고 상당히 언론들이 국민의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비상계엄을 또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런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은 비상계엄을 다시 끌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요.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으로서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을 어떻게 보면 방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 운명차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윤영 의원 의견 좀 들을게요. 정청래 대표는 반대로 이제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을 한 거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배경부터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재판추진법은 명백한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위헌적 입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야가 거칠어진 언사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에서 과연 그러면 적절하게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있냐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야당의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은 일정 부분 여당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이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했고 사법개혁을 탄다면서 말도 안 되는 입법을 계속 추진했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거친 발언이 나왔을 겁니다. 그 거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오롯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까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할 거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대로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개혁이라고 거창하게 내밀면서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대한 각종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제대로 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추경호 의원을 두둔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비상계엄 때 왜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냐. 그리고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왜 의총 장소를 그렇게 바꾸면서까지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을 두둔하고 그것을 마치 야당 탄압으로 가져간다고요? 여전히 내란 그리고 탄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못하고 여전히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제의 명백한 그런 시정연설 불참은 본인들이 해야 될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정활동을 명확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요. 추경호 의원이 당사로 한 이유는 뭐냐. 한동훈 대표실에서 국회가 경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당사에 모이니까 의총도 거기에서 한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대통령하고 2분 동안 전화를 한 다음에 국회로 옵니다.
예결위원하고 본회의장이랑 30초, 한 30m 거리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자체가 전제가 성립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오늘의 사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사설에서 언론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3년 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련해서 민주당이요. 보이콧을 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모 의원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지금 되게 기분 나쁘시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하면서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잘했다 못하다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28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예산도 감액 예산을 냈습니다. 이런 야당이 없었어요. 왜 있었냐? 그만큼의 힘이 있었죠. 수적 다수이기 때문에 자제나 절제하기보다는 그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거칠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3년 전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 두 것입니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요. 사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민주당이 반대만 했다 그러면 왜 비상계엄했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정치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오히려 정권을 더 유지했었어야죠. 그 부분에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추경호 의원 그렇게 회방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왜 정말 그날에 본청에 있으면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반대도 안 하고 사실 찬성도 안 하는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보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상계엄 해제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정활동에서 본인 스스로를 사실은 해태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열띤 토론 가운데 이동학 의원께서 뒤에서 조용히 계셨기 때문에 이동학 의원 반론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펼쳐졌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부터 0시에 그러니까 12시 1분에 전원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본회의장으로 모여라라고 합니다. 근데 2분 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나 저는 안일했고 도대체 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해서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럼 모두가 다시 사실 국민들의 어떤 뜻도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한 것들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것 아닌가? 당연히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할 말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특검에서도 이런 저간의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에 같이 있었던 당직자들 뭐 6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휴대폰이나 아니면 같이 있었던 의원들 8명 이분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간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이 대표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혼란을 오히려 주면서 국민의힘이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역사의 어떤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탄압이라고 부른다? 그건 저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여야 여러 논쟁거리는 잠시 후에 맞수 토론에서 정치 고수들과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